1. 밀링 머신에서 커터 지름이 120mm, 한 날당 이송이 0.11mm, 커터 날수가 4날, 회전수가 900rpm일 때 절삭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자, 여기서는 보통 얘기하는 절삭 속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아주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00분의 파이 3.14 곱하기 d, 지름이 120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회전수 900rpm 하면은 339.12m/min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측정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리는 표준자와 피 측정물은 동일 축 선상에 있어야 한다.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1. 아베의 원리, 2. 버니어의 원리, 3. 에어리의 원리, 4. 헤르츠의 원리. 자, 답은 아베의 원리죠. 아베가 제창한 정밀 측정의 원리다. 물체의 길이를 기준 척도와 비교해 측정할 때는 물체의 척도를 일직선 위에 나란히 나열해야 하는 것. 컴퍼레이터의 원리라고도 하죠. 그럼 버니어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흔히 버니어 캘리퍼스를 보면 되죠. 버니어의 n번째 눈금이 주척 눈금과 일치하며 10분의 m 눈금만큼 이동하는 원리다. 그리고 에어리의 원리, 길이가 서로 다른 동막대기들이 수은 위에서 떠 있는 경우, 즉 지각평형. 그래서 에어리어 센서, 특정 크기의 물체 감지, MPM, PMP 아날로그, 그다음에 단순 높이나 길이 측정하는 원리다. 그리고 헤르츠의 원리는 시간, 공간, 질량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관성의 법칙과 최소 구속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자, 2번의 답은 1번 아베의 원리입니다. 3번, 밀링 분할판의 브라운 샤프형 구멍열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밀링에서 이제 분할판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할법, 인덱스 헤드라고 그러죠. 디바이딩 헤드, 그 다음에 스파이럴 헤드, 직접 분할, 단식 분할, 각도 분할이 있습니다. 직접 분할은 24구멍에서 24 약수 2, 3, 4, 6, 8, 12, 24. 그래서 분할수는 n분의 24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단식 분할은 n은 라지 n분의 40, 신시내티형, 밀버치형, 브라운 샤프형. 그래서 여기서 브라운 샤프형은 넘버 1, 2, 3 3개가 있다. 그래서 이 3번의 답은 넘버 4번이죠. 4번은 해당 사항 없다. 4번, 일반적인 밀링 작업에서 절삭 속도와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링 커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절삭 속도는 느리게, 이송을 작게 한다. 맞죠? 2. 날끝이 비교적 약한 밀링 커터에 대해서는 절삭 속도는 느리게, 이송을 작게 한다. 3.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깊이를 얕게, 이송은 작게,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4. 일반적으로 너비와 지름이 작은 밀링 커터에 대해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수명 연장은 절삭 속도 느리게 하고 이송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커터가 약할 경우에는 절삭 속도 느리게 하고 이송을 작게 하고, 반면에 이제 거친 절삭이 황삭이죠. 황삭일 때는 절삭 깊이를 얕게 하고 이송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이송을 크게 하고,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낮게 느리게 한다. 그래서 밀링 가공의 이제 절삭 조건을 이제 보면은, 이제 절삭 속도 V를 보면은 V는 1000분의 파이 dn. 그다음에 공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황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이송량을 크게 한다. 그다음에 정삭이죠. 정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즉 RPM을 높이고 이송량을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작물의 이송을 속도를 구하는 거죠. F는 FG 곱하기 G 곱하기 N. 여기서 F는 테이블 이송 속도죠. 즉 공작물 이송 속도. FG는 커터 한 개당 이송량. 그 다음에 Z는 커터 수. 그 다음에 N은 커터 RPM 회전수죠. 그래서 이송량 곱하기 커터 수 곱하기 RPM을 하면은 테이블 이송 속도가 나온다. 그리고 절삭 깊이는 황삭을 할 때는 5mm 이하로, 그리고 정삭을 할 경우는 0.5에서 0.3mm로 한다. 그래서 이제 4번은 황삭이죠. 황삭이니까 이송은 절삭 깊이는 얕게 하고 이송은 크게, 그리고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한다. 답은 3번. 5. 절삭 공구에서 칩 브레이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단형이다. 2. 칩의 한 종류이다. 3. 바이트 생크의 종류이다. 4. 칩이 인위적으로 끊어지도록 바이트에 만든 것이다. 자, 칩 브레이커, 이게 칩이 길게 감겨져 나오는 그것을 적당히 중간에 절단을 하거나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꺾어서 유도하기 위해서 바이트의 설치 또는 바이트 자체에 만들어진 돌기 및 홈이라고 보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4번이죠. 인위적으로 길게 나오는 칩을 끊어지도록 바이트에 만든 것이다. 6번.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구성인선 빌트업 엣지죠. 자, 그러면 구성인선이 무엇인가? 빌트업 엣지가 무엇인가? 보면은 그 연성, 연성이 큰 재질을 절삭할 때 칩이 공구에 달라붙어서 공구 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인선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장점을 보면은 그 안정된 구성인선은 공구 수명을 연장한다. 일종의 공구의 끝을 막의 형성하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단점은 이 구성인선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제 공구 일부와 같이 떨어져 가지고 공구 수명이 오히려 단축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면에 흠집을 내죠. 왜냐하면 공구의 그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흠집을 내고, 또 하나는 계속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표면의 공작물의 표면 거칠기나 그 치수 정밀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보통 구성인선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래서 최대가 됐다가 다시 분열이 되고, 그리고 그게 탈락이 된다. 근데 이 주기가 10분의 1에서 1200분의 1초 주기로 발생한다죠. 그러니까 10분의 1초니까 10분의 1이면 0.1초 또는 1200분의 1초니까 상당히 빠르게 발생했다가 탈락했다, 발생할 때 탈락해서 떨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성인선을 방지하는 것, 즉 감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1.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사각을 크게 하고요.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날끝을 예리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속 절삭.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삭률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6번의 구성인성 방지 대책이 나오죠. 1. 경사각을 작게 할 것. 2. 절삭 깊이를 적게 할 것. 3.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할 것. 4. 절삭 공구의 인선을 날카롭게 할 것. 자, 절삭 깊이를 작게 하고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공구 끝을 경사각을 크게 하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경사각을 작게 할 것. 7번. 게이지 블록 구조 형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호크형, 2. 캐리형, 3. 레버형, 4. 요한슨형. 자, 블록 게이지라 그러죠. 게이지 블록, 블록 게이지. 1987년 스웨덴의 요한슨이 고탄소강 초경합금, 즉 마모를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융을 수정하고 크롬 도금했다. 그래서 요한슨이 발명한 겁니다. 구조 형상을 보면 이제 요한슨형은 직사각형 단면으로 되어 있고요. 호크형은 중앙에 구멍이 뚫린 정사각형 단면. 그 다음에 캐리형은 원형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이제 팔각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 구조 형상의 종류에서 아닌 거는 3번 레버형이죠. 호크형, 캐리형, 요한슨형. 7번의 답은 3번. 8번. 호칭 치수가 200mm인 사인 바로 21도 30분의 각도를 측정할 때 낮은 쪽 게이지 블록의 높이가 5mm라면 높은 쪽은 얼마인가? 자, H의 사인바의 그 측정이죠. 높이 측정. H는 L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서 사인 세타가 21.30분이라고 나왔죠. 21도 30분. 그래서 L은 200이니까요. 200 곱하기 0.3665를 하면은 73.3mm가 나오죠. 그리고 73.3mm의 높이가 나오고 게이지 블록의 높이가 5니까 73.3에 5를 더하면 78.3이 나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9번. 드릴 가공에서 깊은 구멍을 가공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좋은 드릴 가공 조건은, 자, 드릴에서 깊은 구멍이라고 그랬죠. 자, 드릴 가공 조건에서 깊은 구멍은 이제 그 DHD, 깊은 홀 가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깊은 가공은 회전수는 뭐한다? 느리게 하고 대신 이송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회전수와 이송을 느리게 한다. 깊은 구멍 가공.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공 능률에 따라 공작 기계를 분류할 때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 절삭 및 이송 속도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품에 맞추어 절삭 조건을 선정하여 가공할 수 있는 공작 기계는, 자, 이제 이거 공작 기계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 단능 공작기계, 2. 만능 공작기계, 3. 범용 공작기계, 4. 전용 공작기계.
자, 1. 닿는 공작기계는 뭘까요? 항공정의 가공만 할 수 있다. 이러면 공구 연삭기, 즉 공구를 연삭하는 거고, 그다음에 센터링 머신, 닿는 선반 또는 타이어 보링 머신 등 한 공정만 가공할 수 있는 거를 닿는 공작기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맞는 공작기계. 맞는 공작기계는 선반이나 밀링, 드릴링, 머시닝 센터를 모두 한 대로 조합하는 거죠. 주로 소규모 작은 공장이라든가 공작실, 그 다음에 금형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3. 범용 공작기계. 범용 공작기, 일반적인 공작기계로서 작업물의 크기라든가 재질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공이 가능하며 절삭 및 이송 속도의 범위가 큰 편이다. 선반, 밀링, 쉐이퍼, 플레이너, 슬로터, 드릴링, 머시닝 센터, 연삭기. 4번 전용 공작기계. 한 종류의 작업물만 반복적 대량 생산한다. 이러면 차륜 선반이라든가, 그리고 크랭크축 선반, 그 다음에 트랜스퍼 머신. 네. 그래서 절삭 및 이송 속도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크다. 바로 뭐죠? 범용 공작기계. 10번의 답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11번 주 성분이 점토와 장석이고 균이랑 기공을 나타내며 많이 사용하는 숫돌의 결합제는, 자, 숫돌의 결합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합제의 종류. 1. 고무 결합제. 2. 셀락 결합제. 3. 실리게이트 결합제. 4. 비트리파이드 결합제. 자, 한번 볼까요? 결합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제 결합제는 간단하게 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비트리파이드 본드, 이거 이제 자기질 결합제, 장석 점토성 무기물을 1300도 고온으로 굽고 그 다음에 굳힌다. 기호는 V를 표현합니다. 비트리파이드니까요. V, 장석 점토성 무기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지노이드 본드, 인조 수지 결합제. 요거는 이제 베이클라이트, 석탄산 포르말린계를 200도로 숙성한 거. 그래서 레지노이드 본드니까 얘 약자는 B로 봅니다. 그 다음에 3. 메탈 본드, 천연 또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동이나 니켈, 철 등의 결합제로 소결한 것이다. 메탈이니까 M이라고 그러죠. 4번 실리케이트 본드, 규산소다, 이제 물률이라고 하는데 규산소다를 주성분으로 하여 600에서 1000도씨로 구운 것이다. 그래서 실리게이트 S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셀락 본드, 천연수지 셀렉을 원료로 170도의 열로 형성한 것이다. 기호는 E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러버 본드, 천연 또는 합성 고무를 180도 정도로 숙성한 것이다. 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러버 본드, 즉 고무 결합제, 이건 러버 본드죠. 합성 고무. 그 다음에 셀락 결합제. 셀락 결합제는 천연수지 셀락을 원료로 한다. E. 그 다음에 실리게이트, 규산소다죠. 규산소다. S. 그 다음에 비트리파이드 결합제 4번. 바로 뭡니까? 4번이죠. 장석 점토를 사용한다. 11번의 답은 4번에 해당되겠죠. 12번 윤활유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윤활유는 첫째 냉각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윤활이니까 당연히 윤활이겠죠. 그 다음에 방청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나 마멸을 방지한다. 그래서
방지하는 거지 마찰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13번 파이 13 이하의 작은 구멍 뚫기에 사용하며 작업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드릴 이송은 수동으로 하는 소형의 드릴링 머신은 1. 다도 드릴링 머신 2. 직립 드릴링 머신 3. 탁상 드릴링 머신 4.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자,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탁상 드릴링 머신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보루방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답은 3번. 예. 14번 서버 기구의 종류 중 구동 전동기로 펄스 전동기를 이용하며 제어 장치로 입력된 펄스 수만큼 움직이고 검출기나 피드백 회로가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며 펄스 전동기의 회전 정밀도와 볼 나사의 정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식은 이게 이제 그 NC의 CNC 공작기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서버기구 제어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회로 방식과 폐쇄회로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개방회로 방식은 지령 펄스의 주파수에 상당하는 속도로 지령 펄스 수의 위치까지 기계를 움직인다. 이게 이제 정밀도가 낮아서 CNC 공작기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인 그거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답은 개방회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폐쇄회로 방식. 폐쇄회로 방식은 반폐쇄회로 방식이 있고 폐쇄회로 방식이 있고 하이브리드 서버 방식이 있다. 반폐쇄회로 방식은 모터축이나 볼 스크류축 등의 최종 제어 대상인 테이블 앞에서 위치를 검출하는 거고요. 정밀도는 폐쇄회로 방식보다 떨어지나 그 정도의 볼 스크류에 의해 정밀도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폐쇄회로 방식은 테이블 직선 방향 위치를 검출하여 제어한다. 직접 검출인 것 외에 반폐쇄 회로 방식과 동일하나 정밀도가 높아서 고정밀도 공작기계나 대형 공작기계에 사용한다. 3. 하이브리드 서버 방식. 폐쇄 회로 방식과 반폐쇄 회로 방식을 혼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바로 개방 회로 방식이다. 15번 마이크로미터의 나사 피치가 0.2mm일 때 심볼의 원줄을 100등분하였다면 심볼 한 눈금의 회전에 의한 스핀들의 이동량은 몇 밀리미터인가? 자, 표준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스핀들 1회전이죠. 1회전 0.5mm를 심볼, 즉 눈금면에서 50분할을 한다. 즉 0.5 나누기 50을 하면은 0.01mm이므로 한 눈금은 0.01mm가 되죠. 그래서 피치는 그러니까 한 눈금은 즉 한 눈금이라는 것은 피치 나누기 분할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2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할은 100등분 했으니까 뭐다? 0.002mm의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미터는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그 표준 그 100분의 1mm 마이크로는 1회전 피치가 0.5죠. 그리고 심볼을 50분할 했기 때문에
0.5 나누기 50을 하면 0.01mm에서 100분의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피치를 0.2로 하고 100등분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몇 밀리미터까지 측정하다, 즉 0.002mm의 눈금이 한 눈금당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100분의 1이 아닌 500분의 1mm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6번. 슬로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격은 램의 최대 행정과 테이블의 지름으로 표시된다. 2. 주로 보스의 키움을 가공하기 위해 발달된 기계이다. 3. 구조가 쉐이퍼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과 비슷하여 수직 쉐이퍼라고도 한다. 4. 테이블의 수평 길이 방향, 왕복 운동과 공구의 테이블 가로 방향 이송에 의해 비교적 넓은 평면을 가공함으로 평삭기라고 한다. 자, 슬로터. 슬로터는 규격은 램의 최대 행정, 테이블의 크기죠. 테이블의 크기, 최대 행정, 테이블의 크기, 테이블의 이동거리, 원형 테이블 지름, 그리고 이제 수직 쉐이퍼라고 하죠. 보스의 키움을 절삭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여기서 공구는 상하 직선 운동을 하고요. 테이블, 수평면에서 직선 회전 운동을 하고, 키움이라든가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의 내경 가공에 주로 이용하는 공작 기계다. 자,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예. 17번. 드릴링 머신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지 않는다. 맞죠? 예. 회전하는 작업에서는 절대로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말려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손이다. 2.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링 한다. 뭔가 이상하죠? 3. 구멍 뚫기가 끝날 무렵은 이송을 천천히 한다. 4. 얇은 판의 구멍 가공에는 보조 판나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맞죠? 얇은 판은 밑에다가 나무를 하나 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 뚫기가 끝날 때는 이송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갑자기 힘을 해서 뚝 떨어지면 다칩니다. 자, 그래서 가공물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완전 정지 상태에서 반드시 잡는다.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18번. 절삭 공구에서 크레이터 마모의 크기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제 크레이터 마모입니다. 1. 구성인선이 빌트업 엣지가 증가한다. 2. 공구의 윗면 경사각이 증가한다. 3. 칩의 곡률 반지름이 감소한다. 4. 날끝이 파괴되기 쉽다. 자, 크레이터 마모가 뭘까요? 크레이터 마모는 칩 아래면과 같은 형상이 되어 칩 공구 접촉 면적에 제한되어 발생합니다. 즉, 공구의 바이트의 상면 경사각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죠. 그래서 그걸 크레이터 마모라고 그러는데, 공구 인선이 약해져서 파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을 크게 하여 경사면 압력을 감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사면 표면 거치기를 양호하게 하고 윤활성이 좋은 냉각제를 사용한다. 이 얘기는 곧 마찰 개선을 감소해서 파먹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죠. 구성인선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지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 반면에 크레이터 마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면에 플랭크 마모가 있죠. 밑에 플랭크 마모가 있다.
그래서 얇아지니까 날끝이 파괴되고 쉽고 곡률 반주름이 감소하고 경사각을 증가시킨다. 19번 방전 가공용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방전 가공이죠. 자, 방전 가공이 뭔가요? EDM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즉 전기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는 스파크로 가공한다. 즉 그 스파크에서 뭐가 형성? 열 에너지가 발생되죠. 그리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재료를 녹이거나 액화시키거나 기화시켜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를 방전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방전가공 전극의 재료 및 특징은 일단 저항값이 낮아야겠죠. 그리고서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 즉 전기 전도도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전으로 인한 어떤 그 전극의 소모가 적어야 되고 방전 가공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점이 높을 것, 즉 녹는 점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형 가공이 용이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공 정밀도가 높을 것, 그 다음에 가공 전극의 소모가 적을 것, 그 다음에 방전이 안전하고 가공 속도가 빠를 것, 전극을 제작할 때 기계 가공이 어려울 것.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형 가공이 용이해야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다. 20번 연삭 숙돌의 입도 선택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숫돌의 입도, 사이즈죠. 입도,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절삭 깊이와 이송량이 많고 거친 연삭은 거친 입도를 선택한다. 2. 다듬질 연삭 또는 공구를 연삭할 때는 거친 입도를 선택한다. 3. 숫돌과 일감의 접촉 면적이 작을 때는 거친 입도를 선택한다. 4. 연성이 있는 재료는 고운 입도를 선택한다. 자, 이제 거친 입도와 고운 입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입도는 이제 메쉬라고 그러죠. 메쉬는 체인 길이 1평방 인치당 그 체는의 수로서 선별하여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자, 거친 입도를 쓰는 거는 당연하죠. 거친 연삭, 즉 절삭 깊이와 이송을 많이 줬을 때,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을 때, 그 다음에 공작물이 연하고 연한 성질, 그 다음 점성은 뭘까요? 끈적끈적한 거죠. 끈적끈적한 성질, 그 다음에 질긴 성질, 질긴 성질일 때 거친 입도를 쓴다. 즉,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입도. 가는 입도는 정밀 다듬질이죠. 정밀하게 다듬할 때 연삭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공구도 상당히 정밀해져. 매끄럽고 마찰이 적어야 되니까 매끄러워야 되죠. 공구 연삭. 그 다음에 접촉 면적이 적을 때, 그리고 공작물이 경도, 즉 너무 경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취성, 아주 매진, 취성이 있는 재료를 할 때는 가는 입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이죠. 절삭 깊이와 이송량이 많을 때는 이는 거친 연삭은 거친 입도, 다듬질 연삭 및 공구는 뭐야? 가는 입도. 접촉 면적이 작을 때는 또 가는 입도, 가는 입도. 그 다음에 연성이 있는 것들은 뭐야? 고운 입도가 아니라 거친 입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